오늘 은빈 선생? 네. 오늘은 2022년 11월 5일 토요일, 네, 123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지난주 토요 마음 공부 날이었죠. 지난주 10월 29일이었습니다. 그 이태원에서 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분들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묵념을 하고 우리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바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정서 마음 챙김 먼저 한번 하고요. 네. 네,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나쁨과 좋음, 기운 없음과 활기참, 우울명랑, 불안편안, 조급 여유, 미움 사랑, 화 친절, 불만 감사. 네, 마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0점 찾는 0점 만나는 3분 명상, 또 3분 마음 챙김 명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으겠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참, 그, 모든 죽음이 다 안타깝습니다만, 그 젊은 사람의 죽음은 정말 안타깝지요. 그 한창 그 삶에서, 아, 좀 꽃을 피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입니다. 특히 또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게 되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 무엇보다도 그 부모님들에게 정말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참 잘 극복하시고 지금 뭐 무슨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제 국민 전체적인 뭐 트라우마로 볼 수도 있을 정도로 꽤 큰 재난이었죠. 더군다나 그 서울이 그 국제적으로도 서울은 상당히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런 곳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사는 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 그 놀라운 일이고 가슴 떨리는 일이죠. 음, 이 정부 당국에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대책을 잘 세워야겠습니다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번 참사를 통해서 어, 마음을 아파만 할 게 아니라 더 좀 우리 삶을 좀 더 잘 살아가는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음,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찾아보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PTSD, PTG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몇 번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PTSD는 포스트 트로메릭 스트레스 디소더 그래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제 긍정 심리와 함께 PTG 연구를 많이 합니다. 포스트 트로메릭 똑같죠? 근데 이건 그로스입니다. 그로스 성장. 그래서 외상 후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커다란 그 심리적인 장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불안, 뭐 그 불면이라든지요, 또 깊은 우울이라든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장애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트라우마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장.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우리 삶이 어떤 걸까요? 한번 돌아보게 되죠. 우리 인생이 뭘까요? 나라고 하는 것, 나의 존재 다 유한하죠. 뭐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영원히 살진 못하죠. 우리도 이제 다 죽게 돼 있는 어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깊게 생각해 보게 만들어 주죠. 언제나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기간만 살아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화두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평소에도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일상의 일들을 처리하고 또 매일의 습관적인 그런 생각, 욕구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그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그 혼란이 단지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그 혼란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라는 존재 뭔지, 우리 인생이란 게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죽을 때 후회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은 이런 그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통해서도 오히려 깊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 바른 견해를 세우게 되고 그 후의 삶이 그 전 삶과 달리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있죠. 지금같이 이렇게 어, 정말 황당한 경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서울 시내 정말 안전하다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안전한 도시인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사건을 접했을 때 이런 트라우마에서 또 전쟁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전쟁에 여러 가지 그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도 굉장히 많아요. 또 특히 미국이 또 심리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또 미국에서는 또 이런저런 전쟁에 참가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돌아온 그 베테랑들, 퇴역 군인들이 그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남전을 비롯해서 뭐 이라크 전쟁 등등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상에서도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을 포함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뭐 범죄에 노출된다거나 또 성폭력에 노출된다거나 이런 그 일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즘은 트라우마라는 개념이 굉장히 확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사건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그 힘든 경우들도 트라우마의 범위에 넣고 연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TSD를 연구하고 또 이것의 그 기제를 밝히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그 연구들을 하고 치료를 해왔는데, 말하자면 과거에는 이런 마이너스 상태에서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 제로 상태로 간다는 거에 초점이 있다면 이 긍정 심리에서는 이것부터 더 나아가서 플러스 상태로 가는 거에 초점을 두거든요. 이 긍정 심리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그 화를 복으로 바꾼다. 말하자면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고 성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MMPT에서 추구하는 이 마음 공부와 좀 연결이 됩니다.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추구하잖아요. 성장. 이 성장을 할 때 이제 행복은 그냥 따라오는 수반하는 걸로 보죠. 통하는 건데. 그래서 이 PTSD 상황만이 아니라 트라우마에 노출됐을 때 PTSD로만 가는 게 아니라 PTG로 가는 사람도 꽤 발견됐단 말이죠. 또 PTSD를 통해서 거쳐서 PTG로 가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그들의 삶이 그런 트라우마를 겪기 전과 겪고 난 후가 매우 다른 거예요. 물론 이제 고통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PTSD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러한 그 힘든 어려운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발견돼요. 어, 의미 부여, 이런 트라우마적인 사건. 우린 보통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어떤 힘든 일을 겪으면 당연히 그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Why me죠? Why me?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그 이해, 의미라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차라리 그런 생각이 짧은 동물들은 그때의 그 고통으로 끝나버릴 일들도, 인간의 경우에는 하나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자기 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장면에 이르게 되면 더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재이, 이열치열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 때문에 인간은 더 고통받지만, 생각 때문에 인간은 더 그 웰빙을 경험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TG 연구를 보게 되면, 이 인간의 경우에 이 PTG를 가는 사람들은 의미 부여를 잘 해요. 의미 부여. 근데 이 의미 부여를 또 나누면 음, 이해하기와 그 사건에 대한 이해하기죠. 또 하나는 이점 발견, 이점 발견하기. 이 이해와 이점 발견, 이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PTG로 가는 경우를 보면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그 의미 부여를 들어가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하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매우 개별적일 수 있어요. 또 종교가 있는 분과 없는 분에 따라서 이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분들의 살아온 그 경험에 따라서 그 이해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바른 건강한 그런 이해가 따라오고요. 또 하나는 그 사건에서 이점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전문가의 도움, 아니면 적어도 옆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혼자 해나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고 한탄만 하기보다는, 그랬을 때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의 기능이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이 MMPT 마음 공부에서 많이 다뤘던 두 번째 화살 쏘는 거, 두 번째 화살, 세 번째 화살을 계속해서 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더 고통의 나락에 빠지게 되고 PTSD가 더 깊어지겠죠. 그거보다는 이것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한 줄로 요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MMPT 마음 공부에서 이 세 가지 마음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쉰다 명상,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의미부여 이런 것은 다분히 긍정심리에 해당되죠. 긍정심리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숙고 아니겠습니까? 숙고, 묵상,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생각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또 고통에서 벗어나고 성장할 수 있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숙고하고 묵상하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인생이란 뭔가, 이 삶이란 뭘 위한 것인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면 한 번쯤 혼란이 오는 거죠. 근데 그 혼란이 오히려 더 깊게 이해하게 도와줄 수 있죠. 보통 뭐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 별로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거죠. 뭐 다들 어렸을 때 뭐 다 대학 간다고 하니까 다 죽도록 공부하고 또 다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냥 시험 수험 공부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어떻게든 간에 돈 벌려고 그러고 애들 또 좋은 대학 보내려고 뭐 학원비 벌고 뭐 그런 그냥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사는 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과연 뭘 위해서 달려가는 걸까요? 이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그러고 뭐 애들 뭐 시키려고 그러고 공부 안 한다고 뭐 싸움하고 애들과 함께 속상해하고 뭐 직장에서 일 때문에 또 갈등도 겪고 뭐 뭐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까 우리가? 결국 종착점은 죽음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물론 인생이 허무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분의 의미 이해하기죠. 그분의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번 기회에 좀 더 깊게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숙고해 볼 수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종종 북극성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이해를 위해서 질문하는 거, 이 숙고 묵상하는 것은 꼭 답이 하나로 꼭 당장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북극성 제가 종종 비유를 듭니다만 밤에 항해를 할 때 북극성을 지표로 삼고 북극성을 바라보는 것은 북극성으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북극성을 지표로 삼아서 내 갈 길을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답이 금방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과 이 질문 자체가 뭘 그런 걸 나이 먹어서 그런 아직도 그런 질문을 해. 사춘기 때는 하는 질문이지. 이렇게 보는 사람과 삶이 다를 겁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어떤 게 바른 삶인가? 적어도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질문을 품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뭐 단지 이로울 이자 이만 추구할지도 모르죠. 그 공자님 말씀에 이가 눈앞에 있게 되면 의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견리사의 이를 보게 되면 의를 생각해라. 근데 그런 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늘 삶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바른 삶인가? 이런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삶의 깊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에는 아마 후회도 적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게 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해답을 통해서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삶을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을 좀 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트라우마를 통해서도 이 트라우마가 자기한테 의미하는 것을 숙고해 볼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 그 삶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실 이점 발견하기를 한다 할 때도 역시 이해하기와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금 아까 말한 견리 사이할 때 리를 말하지는 않겠죠. 내가 돈을 번다든지 뭐 이러한 이해관계, 내가 이렇게 하면 권력을 얻겠구나, 내가 돈을 벌겠구나, 뭐 이러한 그런 것이 나기보다는 여기서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래도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그런 삶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이점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기사회생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죠. 또 굉장히 어려운 그 오지에 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분들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삶이 바뀌는 것 같아요. 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삶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분과 안 한 분들은 삶을 보는 깊이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물론 잘못하면은 그냥 PTSD로만 끝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이 PTG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한테 특히 그 의미,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란 그 전에 제가 한번 강의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의미는 발견한다고도 할 수 있고 발명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을 찾는다고 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서는 내가 만들어낸다 그런 면도 강합니다. 여기서 의미 부여한다 그럴 때는 좀 만든다는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거죠. 꼭 엄청난 트라우마를 경험해야만이 이렇게 의미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로 여러분 나름대로 뭐 누군가에게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어디 열심히 그 공부를 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면접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도록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련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서 겪게 되는 일들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천착해 볼 때 우리가 오히려 그 사건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와는 달리 내가 오히려 내 삶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내 삶을 좀 더 만족스럽게 좀 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한테는 이 생각이라는 기능이 인간을 괴롭히기도 해요. 그래서 트라우마의 경우에도 그 사건을 놓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 심리적 증상의 중요한 원인이 반추란 말입니다. 이 반추라는 것은 생각의 가장 큰 부정적 기능이거든요. 그 반추를 숙고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EJ 기법이죠. EJ. 오랑캐로서 어, 오랑캐를 다스린다. EJ.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추로 간다면 무슨 PTSD로 가는 길이고 숙고로 가게 되면은 PTG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가 조금 틀린 것 같네요. 잘 안 쓰다 보니까 이런 글자였던 것 같은데. 네. 또 안 쓰다 보니까 좀 자신이 없네요. EJ 오케이. 우리말로 한번 쓰겠습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다스린다. 생각으로 생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칫하게 되면은 계속 부정의 반추에 빠져버릴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불안이나 우울로 나타날 수 있겠죠.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자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혹은 밖으로만 돌리게 되면 분노만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숙고를 통해서 성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분노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분노도 있죠. 다만 그 분노 에너지를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과 같은 참사의 경우에도 분노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노도 좋은 에너지로
승화시키면 참 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의 경우에도 그냥 반출을 통해서 분노로 자기와 상대를 손상시키기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박조건을 더 건강한 제도로 만들어내는 데 쓸 수 있고, 또 안으로는 내가 삶의 깊이를 더 깊게 이해하고 성장한 또 성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의 경우에 특히 긍정 심리에 우리 생각을 쓰는 그런 묵상, 숙고, 그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긍정 심리에서 자비죠, 자비. 이 자비 수행을 강조합니다. 자비 수행. 자비 수행은 자기 자비와 타인 자비로 되어 있죠. 힘들어하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고, 스스로 보듬어주고, 스스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자기 자비. 우리 몇 주 전에도 한번 같이 실습해 봤죠. 자기 자비. 또 타인 자비. 이런 경우에는 아마 많은 국민이 좀 그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가슴 아픔으로 그 마음을 상하게만 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타인 자비로, 이번에 희생된 분들의 그 부모님이라든지 또 주변에 노출된 분들, 또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비를 보내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참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해 주는 과정에 보게 된 그런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것이 계속 떠오르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의로운 일을 하셨는데 그게 트라우마로 돼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고 그런 것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제가 또 우리 동북센터에서 접한 사례로는 그 어떤 교수님은 제자가 이번에 희생됐나 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또 상당히 힘들어서 그 상담을 의뢰하는 케이스를 보기도 했는데, 저희 학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한 타인 자비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자비 또 타인 자비, 이거 역시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그 힘든 마음 상태에 있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기 자비, 타인 자비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수행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비에 있어서 핵심은 연결이거든요. 연결. 아마 지난번도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결입니다. 이 자비심은 그 인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 특히 젖발이 동물들은 다 갖고 있죠. 그 자기 동료에 대한 그런 사랑이죠. 또 그 고통에 있을 때 고통에서 구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인간은 무한 경쟁으로 빠져들면서 이 자비심을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무자비해진다고 할까요? 좀 자본주의는 좀 인간을 좀 무자비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비심을 자꾸 개발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참 여러 가지 기본 동기가 있습니다만 이 관계 동기는 인간에게 매우 소중한 동기입니다. 이 동기가 좌절되게 되면 결코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가 높아진다고 해도
그런 성취가 많다고 해도 관계에서 자신의 가족, 동료, 친구,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런다면 결코 행복한 인생은 아니죠. 그래서 이 관계 동기가 중요한데 이 관계 동기에서 이 자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비는 하나의 동기이기도 하고 역량이기도 합니다. 능력이기도 해요. 자비를 보낼 수 있는 역량이죠. 기본적으로는 동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걸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기본적인 동기고 그 관련된 하나의 역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지 등 정서 등 여러 가지 심리적 기능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핵심은 동기다, 욕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 충족될 때에 인간은 행복할 수 있고요. 이런 연결감을 가질 때 또 우리가 자비심이 잘 나가죠.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자비를 어렵게 보기보다 친절이라는 말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자비라는 말이 어렵다면 그냥 친절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친절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의 발로입니다. 근데 그게 되려면 연결이 중요해요. 연결. 여기서 어떤 그 숙고 묵상 이게 또 연결됩니다. 관련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은 연결감이 생기지 않아요. 자비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모르죠. 그것도 그 사람 나름의 의미 부여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해 방법인데 그게 성숙한 이해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나름대로는 이해 방법으로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단절시키게 되면 고통스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이렇게 건강한 이해인지는 제가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거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인간을 갖고 있는 연결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비심이 되려면 이런 그 숙고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사한 존재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존재들인가, 이거에 대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인 자비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도 해봐라.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아픈 상처가 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난 사람도 권력이 아무리 높고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가슴에 아픈 상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픈 상처가 있다. 그런 것이 이렇게 깊이 숙고가 되면 연결감이 생겨요. 연결감이. 그러면 내 따뜻한 마음이 가요. 단절되면 저건 뭐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코 자비심을 보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그 깊이 인간에 대한 숙고를 하면 연결감이 생기죠. 또 누군가 그렇게 먼 사람도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부부끼리, 자녀와 부모끼리도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애증 관계도 많아요. 바라는 게 많아서 그렇죠. 그럴 때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이 문장 속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분 계실까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요. 실수를 해도. 그거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지금 아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잘못했어. 내가 꼬치꼬치 따져야 돼. 내가 옳아. 논리적으로 막 밀어붙여. 근데 논리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상대가 승복하나요? 더 얄밉죠? 미워 죽겠는데 내가 말로 반박을 못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이 있다. 나도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옳다고 해도 그렇게 밀어붙일 수만은 없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존재니까요. 그렇다면 부부끼리도 가까운 사람끼리도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다가도 왜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더 미움을 강하게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아프게 한 적 있고 나도 잘못하고 나도 바보짓 하는 사람이다. 맞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정말 잘못했고 실수했다고 해도 용서가 좀 쉬워지잖아요. 좀 품어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와 이런 숙고 묵상의 이런 웰빙 인지죠. 웰빙 인지에 대한 묵상이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지혜와 자비를 함께 닦죠. 지혜와 자비를.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함께 가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잘 숙고를 통해서 이해할 때에 연결감도 생기고 연결감이 생길 때에 자비심도 잘 전달될 수 있고요. 서로 간에 서로 관계 동기를 충족시키는 더불어 사는 멋진 삶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트라우마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아니라 거의 국가적인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대도시 서울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걸 볼 때 많은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많은 사람이 분노를 느끼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럴 때 그 아픔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통해서 내면으로는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밖으로는 서로 연결감을 느끼고 아, 뭐 그전에는 뭐 그냥 대면 살다가도 이럴 때 한 번 더 우리 또 가까운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다는 그런 연결감을 가질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럴 때 좀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된 제도 개선 이런 반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그 이태원 그 참사 관련해서 우리 마음 공부 특히 PTSD를 오히려 PTG로 그 전화 위복할 수 있는 어, 그런 삶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많이 갔군요. 그 중간 명상을 그래도 한 1분 하고요. 1분 하고 여러분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1분 명상 시간 갖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또 소감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긍정희님이 채팅창에 질문하셨군요. 분노 에너지를 성장 에너지나 자기자비, 타인자비로 연결시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긍정희님은 좀 이번에 좀 분노를 좀 많이 느끼셨나요? 아니, 그 사건보다 이제 그것도 좀 황당하고요. 음, 그걸 뉴스를 들었을 때 너무 황당하고, 저는 그냥 이제, 그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게 할로윈 축제인가요? 할로윈 네네네. 축제인데, 이제 저희 세대들이 너무 아이들을 영어 공부를 너무 시키다 보니까 요즘 어린이집 유치원 때나 이럴 때 아, 할로윈 그 행사를 해요. 애들을 데리고 음, 항상 음. 다 복장 입히고 영어 네네.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게 너무 사실은 우리 문화가 아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 키워진 세대 아이들이니까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하러 거기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음, 생각을 하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음. 영어 공부를 너무 아, 시켜내느라고. 어릴 때부터 음, 걔네들은 그렇게 커왔으니까 그 행사에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제 어른 세대들은 우리 땐 저런 것도 없었는데 왜 음, 저런 걸 하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아기 때부터 할로윈 음, 하고 영어 학원에서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거에 대한 너무 영어 공부를 너무 시켰나 음, 그런 음, 좀 분노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좀 공부만 하다 그렇게 또 음. 그렇게 된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그러면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 뭐 이렇게 자비를 하라는 건가요? 자기 자비, 타인 자비가요? 예. 아니면 일단은 이제 부모님들이 힘들다든가 음, 이런 거. 예. 네. 그, 뭐, 할로윈, 그거, 거기서 또 이해를 어떤 분들은 그 음. 우리나라 축제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어쩌고 예예. 하면서 자신과 이렇게 단절시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예. 네, 그거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 자유겠습니다만 이미 젊은 사람들한테 하나의 문화로 예. 됐거든요. 예. 물론 모두는 아니겠지만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뭐 그건 관계 없죠.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건이지만 그러한 축제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그것이 또 예. 그 자신들의 문화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단군 시대부터 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언제 고려 때인지 조선 때인지 언젠가부터 된 것이지 뭐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뭐 출발이 단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닐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할로윈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또 개개인의 취향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되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게 할로윈 축제든 아니면 단오제든 추석 무슨 축제든 그러한 그 많은 다중이 모일 때 그 국민의 그 생명과 건강 안위에 책임이 있는 그 정부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우리가 월급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정말 그 평소처럼 제대로 그런 이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조사를 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 무슨 축제든 간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걸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했느냐 또 작년이나 재작년 뭐 그전에는 없었느냐 있었는데 이번에 왜 특히 그랬느냐 뭐 진상 규명을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원인을 할로윈에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거는 뭐 개인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비를 보낼 때는 일반적으로 이 자비는 좀 불교에서 많이 하는데 불교 전통에서는 돌아가신 분한테 자비를 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비의 대상을 삼을 때 자비의 대상을 그 돌아가신 분을 삼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제 살아있는 분들한테 보냈는데 주로 이제 그 희생당한 분들의 가족, 유가족이 될 거고요. 또 그분들과 관계에 있어서 고통받는 분들도 있고 또 그때 그 참사 때 도와주시던 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경을 너무 끔찍한 광경에 노출돼서 그래서 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또 더 나가서 모든
지금 이런저런 일로 고통받는 분도 있잖아요. 또 평소에 이런저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면 본인의 트라우마적인 그 고통이 더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보내신다면, 보통의 분들이라면 그분들을 위해 자비를 보낸다면은 그러한 이번에 특히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 또 주변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참사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러한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억 속에 생생한 거는 또 세월호 그 참사 때 가족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넓게 우리가 고통받는 분들, 물론 더 확장한다면 지금 저쪽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도 전쟁으로 매일 수천 명이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전쟁을 하면서 이 지금 21세기 개명한 시대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이렇게 그 고통만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렇게 그 부정의 반추로만 빠지거나 이 알 수 없는 분노를 자꾸 키우기보다는 그 에너지를 그 사랑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지금 내가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다면 먼저 자기자비죠. 이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이번 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가 나고 그럴 때 그런 나를 일단은 좀 위로해 주는, 우리 마음사 이론으로 볼 때 내 안에 여러 나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 자비 수행은 따뜻한 나를 양성하는 훈련이거든요. 내 마음 사회에. 그래서 내 안에 그런 힘들어하는 나를 위한 자기자비. 그리고 세상에 이번 그 참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로 트라우마적인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그 모든 세상의 분들을 향해서 자비를 보내신다는 것은 이 연결감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끼리의 그 연결감을 회복하는 거고. 그래서 그 따뜻한 마음을 낼 때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안에 우울이나 불안의 에너지 또 분노의 에너지로만 쓰였을 텐데 그게 사랑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비 수행은 특히 자비 기원, 자비는 이제 이게 또 보겠다는 자비 기원, 자비행 나눈다면 이건 자비관이죠. 자비관, 자비행 했을 때 이 자비 기원을 그렇게 하시게 되면 내 안에 어떤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 밝고 따뜻하고 환한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 이런 트라우마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자비 수행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그 가족분들이 이제 지금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겠지만 빨리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나요? 예, 예. 우리 자비할 때 기억나시죠? 저 건 지금 뭐죠? 갑자기 건평행성 네, 건평행성이죠. 건강을 기원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건강, 평화, 행복, 성장. 이 성장은 뭐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고통만 받는 게 아니라 더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건평행성의 이 자비기원,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자기자비, 타인자비로 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일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자꾸 그 관련된 동영상을 찾아본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때 이런 자비 수행 한번 자비 기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이 사건의 의미를 통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게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숙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걸 찾아본다거나 그 자신을 그런 참사적인 동영상 노출시키면서 자신을 힘들게만 한다면 그런 건강한 대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세월호 생각도 나고 저희 응? 나라 뭐라고요? 젊은 세월호 때도 네네. 아이들이 많이 갔는데 네네. 또 저희 나라가 이제 젊은 세대들 자살률도 세계 1위인데 왜 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죽는 이런 일이 생길까 막 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네. 이게 네. 우리나라가 뭐 이 다이 그전에 지금 그전에 10년 그전에 한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다이내믹 코리아였었어요. 참 우리나라를 잘 표현한다 싶었는데 그 다이내믹하다는 게 역동적인 우리 한국이죠. 그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좀 부침이 극과 극으로 좀 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세계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고 정치적으로도 우리 대통령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정도로 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역량이 높은 그런 국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짧은 세월에 그 높은 성과를 이루면서 거기 말하자면 그 충분히 다져지지 않은 부분들이 종종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것의 의미 부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다. 그러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률이 좀 세계 1위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삶을 좀 돌아보고 연결감을 좀 회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만 지금 뭐 돈 많이 벌고 나만 강남 집 아파트 어떻게든 간에 그 입성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만이 내 삶의 목적이라면 내가 잘 사는 걸까? 내가 강남에 아파트가 10채 생긴다고 안 죽나? 내가 강남에 아파트 10채면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나? 그렇다면 뭐 열심히 뭐 아파트 10채 구하면 내가 죽을 때 아주 뭐 당당하게 죽을 수 있다.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다. 그러면 죽자 살자 뭐 강남 집 10채 구하는 거에 올인해야겠지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만 달려온 민족이잖아요. 이럴 때 한번 이런 일을 통해서 한번 좀 돌아보고 또 젊은이들 입에서 뭐 헬조선이나 이생망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젊은이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말을 안 쓰기를 저는 희망합니다만 또 기성세대로서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우리가 그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벌써 9시 58분이군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글들이 좀 많이 생겼군요. 네, 긍정희님 그 정도로 네. 네네 마음이 고맙습니다. 좀 착잡하긴 한데요. 네, 그 착잡하실 네. 때 그 힘들어하는 날 위해서 자기자비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타인자비 하시고 그다음에 일상의 또 삶에 또 충실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 자신에게 자기 자비할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예. 네. 네. 자기자비. 네. 첫 네. 번째가 자기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자비 후에 타인자비.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네. 몇 주 전에 제가 그 자기자비, 타인 자기자비, 그다음에 공간자비 그 네 가지 버전을 그 함께 했죠. 그때 몇 주 전이었나요? 그때 그거 한번 또 참고해서 그 다시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애도를 표하시는 그러한 채팅창의 글들도 있었군요. 네. 네, 네. 공감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은 선생님, 우리가 요번에 저희 센터에서 네, 줌으로 그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심리 지원 프로그램 있죠? 네. 네, 그거 한번 좀 잠시만요. 네, 저희 서울 심리지원 동북센터에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다 같이 좀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는 시간, 또 힘드신 분들께 자비를 보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또 이제 마음이 떨리거나
그러실 때 또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나누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센터에서 지금 홈페이지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고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에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도록 그냥 아이디랑 그 암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네. 알려주셔서 네. 예,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지금 참 예, 놀라시. 조금 화면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여기 잘 됐습니다. 채팅창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저녁 8시부터 9시 두 차례 있으니까요. 또 참가하시고 또 주변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시간이 됐는데 긴 질문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짧은 질문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고로 이제 이번 많이 이제 슬픔을 느끼고 많이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네.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마음을 아프긴 하지만 지장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슬프고 그렇다 그러는데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공감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거는 그 경우가 다르죠. 또 그 희생자가 좀 가까운 사람인 경우에는 더 아픔이 클 거고요. 네, 또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평소에 트라우마가 좀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참사로 인해서 더 그것이 활성화돼서 더 힘들 수도 있고 더 공감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은 이 공감 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공감 피로에 빠지기보다는 이 자비심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연민을 느끼는 상태로만 머물게 되면은 그게 공감 피로로 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자비심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좀 훈련을 하시면 네, 좋을 듯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네, 일단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02분이고요. 한 1분 마무리 명상 후에 여러분들 채팅창에 소감이나 또 그 코멘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자, 1분 마무리 명상입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 하시고 어깨에 힘 툭 떨어뜨리시고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네, 코멘트 소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수요일 금요일 식단 여기 지금 나가고 있죠? 네,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1시, 금요일 날에는 저녁 8시에서 9시. 네. 네. 네, 박 선생님 늘 그래 선생님. 네, 과정보다 결과 중심 사회다 보니 이런 일이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결과주의로 달려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감사 선생님. 반주의 에너지를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권평행성으로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비로 연결감을 회복하겠습니다. 성찰의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늘그레 선생님. 네, 네. 또 칭찬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른 분들하고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 심리지원이 그 뉴스에서 나오고 그러죠. 네. 나름 또 저희도 이번에 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치유 프로그램 다른 분한테 알려드려도 괜찮을까요? 얼마든지요. 네. 네. 그 너무 빨리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박 선생님, 네, 그러니까 너무 그 모른 척하고 지나는 게 속으로는 편치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고 그럴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이제 너무 매몰되면 안 되고요. 네, 애도할 수 있을 만큼 또 애도가 돼야죠. 네. 네. 이번에 좀 세월호 때와 달리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네, 잘 됐군요. 네. 네,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었는데 도움이 되셨다니 네,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공간이 슬픔 나누는 안전한 공간이었다고 해서 네, 또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서관님, 네, 자비수행 이번 주엔 자비수행 특히 네, 평소에도 해야겠습니다만 네, 네, 정 선생님, 네, 숙고를 통한 삶의 의미 찾아가기 좋습니다. 네, 또 응원의 말씀들 고맙고요. 네, 좀 마음이 무거웠던 분들이 계셨군요. 네, 이번에 그래도 자비를 통해서 그 무거운 마음이란 것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니까요. 그거를 따뜻한 자비의 에너지로 전환해 내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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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신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네, 자기 자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네, 공간 피로로 지쳐 있었군요. 최근 뉴스로. 네. 네, 먼저 자기 자비 중요합니다. 그 비유를 들면은 그 비행기에서 갑자기 그 이머전시 상황에서 그 산소 마스크 내려오면은 엄마가 먼저 하잖아요. 애기 나중이고. 그래서 엄마 먼저, 그다음에 애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권평행성. 네. 좋습니다. PTSD를 오히려 PTG로 승화해내고 이런 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 삶을 돌아보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네, 좀 더 건강한 삶으로 우리 모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또 애도와 함께 자비 수행하시고 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